시작을 할 건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고 열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주소창 있죠? 주소창에다가 이게 수업 페이지 주소입니다. to2.kr 이 대문자 D, 대문자 S.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입력하고 들어오면 이게 방특 자바 1, 2 수업 동안 진행될 때 사용할 수업 페이지예요. 수업 페이지라서 수업 페이지 주소에 이 수업 동안 진행했던 자료, 참고 자료나 이제 수업 영상 이런 게 다 올라오니까요. to2.kr 슬래시 하나 소문자 2, 대문자 D, 대문자 S. 이 주소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해야 할 사이트 가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글 계정 새로 생성하는 이유는 이제 이미 있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용도에 불리해요. 용도. 아마 구글 계정이 다 하나쯤은 있을 텐데 그거는 좀 무분별하게 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취업이나 학업 이런 거 목적으로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여기 GitHub 들어와서 이메일 인증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GitHub를 들어오면 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가 사인인, 얘가 로그인이에요. 여기는 가입이고. 그래서 계정을 안 만들었다, 사인업 클릭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가입 때 사용하는 이메일, 그 새로 만든 지메일 있죠? 지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가입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invalid나 뭐 already taken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인인으로 가서 로그인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려면 그 이메일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마크, 얘가 GitHub 마크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인증 어떻게 하니? 여기 있죠? 오른쪽. 여기가 내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봤을 때 가입했을 때 내가 정한 유저 이름 있죠? 이 유저 이름 내가 정한 게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다른 사람 거면은 뭐 내가 정한 게 없겠죠. 그런 경우 사인아웃 하고 사인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 인증 할 건데, 이메일 인증 이미 하신 분들도 있겠죠. 여기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은 여기 세팅스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왼쪽에서 이메일스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증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하나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없으면은 add 이메일 어드레스 있죠. 여기에다가 내 지메일 계정 새로 만든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입력해야 돼요. 여기 밑에 두 가지 보면은 프라이머리 안 찍혀 있죠. 보시면 여기는 25가 빠져 있고 여기는 이제 지메일이 아니라 가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탈자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대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add 클릭하면 되고요. 여기 gmail에 이제 GitHub에서 하나 날아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클릭하면은 이제 한 8자리 수 정도 되는 숫자가 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초록색 버튼으로 verify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해가지고 여기 있었던 그 번호 있죠? 그대로 붙였으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프라이머리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GitHub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계정 하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GitHub는 뭐냐? 버전 관리라고 합니다. 버전 관리 툴, 형상 관리.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면은 커밋이라고 돼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만드는 그 과정 하나하나 단계별로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7월 3일에 올해 7월 3일에 한 작업물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여기는 7월 1일에 한 작업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GitHub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면 이거 회사에서도 이런 버전 관리 툴을 많이 씁니다. GitHub 안 쓰면 그 회사 자체에서 만든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GitHub는 가입해두고 사용하는 법도 알아두면 좋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래머스. 자, 프로그래머스도 마찬가지로 자, 로그인하고 회원가입 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있고요. 만약에 계정이 없다, 회원가입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입력할 필요 없이 스크롤 좀 내려가지고 GitHub 있습니다. 고양이 마크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클릭하면 계정이 있을 경우에 로그인 됩니다. 없을 경우엔 알아서 가입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 스쿨과 커리어, 이 2가지 부분만 좀 봐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봐도 되고요. 그래서 커리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력서 같은 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직무 골라서 경력 본인이 맞게 골라서 기술 스택 이런 거 검색하고,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회사, 기업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예로 보자면 업무 소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자격 요건도 나와 있고요. 우대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좀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 어떤 건지 좀 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건 이 스쿨 부분이에요. 스쿨. 특히나 이제 대기업을 좀 목표로 한다, 코딩 테스트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코딩 테스트 연습에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푼 문제 안 푼 문제, 그 다음에 레벨은 이제 0부터 5까지 있는데 여기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0, 1 이런 걸로 골라놓고, 언어는 자바니까 자바, 아니면 다른 언어, C 언어,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골라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풀면 이렇게 체크 표시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code.org.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언어 뭐로 쓸 건지 나왔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 스크롤 맨 밑으로 내리면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죠? 한국어로 설정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인인이 있는데 크리에이트 말고 그냥 사인인에서 크리에이트 한 어카운트 있죠? 계정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누르시면 구글 계정 있죠?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거나 아니면 계정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Continue with Google 클릭하시면 되고, 클릭하면 이제 계정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근데 개인 PC면 상관없는데 이제 학원 PC는 공용이잖아요. 공용.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계정도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요. 선택하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로그인까지 완료한 상태예요.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서 여기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코드.org 코스 2, 3, 4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 제일 쉬운 거고 4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 3, 자, 코스 3 한번 클릭해보세요. 프로그래밍 기초에 있습니다. 수업 페이지. 그래서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영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해놨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 있죠?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org는 뭐냐면 내가 코딩이 처음이다. 그러면 그 코딩에 대한 부분을 게임 형식으로 해서 좀 이해가 쉽게 도와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메이즈 또는 미로 1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하죠. 자, 이 캐릭터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요구사항은 얘가 여기 해바라기로 도착할 수 있게 해줘야죠. 네, 그러면 저는 이거 예전 수업에서 했던 거라서 처음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블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hen run, 자, 이 run은 이 런 버튼을 눌렀을 때를 뜻해요. 이 스텝은 이제 여기 밑에 옆에 있는 블록을 좀 이런 식으로 쌓으면 한 줄 한 줄 실행시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런 버튼 눌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면 여기에다가 블럭을 놓은 게 없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다시 리셋 누르고 그러면 블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ove forward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보시면 이제 연결부 보이시죠? 얘네 둘이가 좀 맞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move forward라는 버튼을 블럭을 붙였을 때 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동했죠? 근데 한 칸밖에 안 갔어요. 요 격자무늬 한 칸. 그러면 이제 move forward는 격자무늬 한 칸 이동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칸 더 가야 되니까 두 개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스텝으로 이번엔 한 칸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가서 요구사항을 들어줬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이제 아마 함수 형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예측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턴 레프트 라이트니까 이 캐릭터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겠죠. 그런 다음에 앞으로 3칸 갈 거고, 물론 이렇게 해도 결정적으로 이제 좀비가 해바라기에 도착을 했으니까 성공한 건데, 이거는 만점짜리는 아닙니다. 이유는 여기 보시면 사용해야 되는 블럭의 개수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각 스테이지마다 이 when run이라는 버튼 포함해가지고 4개까지가 최대 한계치인데 6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과정 없애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블럭 같은 거는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거 잡으면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버리면 되고요. 코드.org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스테이지 있죠? 내가 좀 코딩 자신 없다.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타이핑 클럽. 마찬가지로 타이핑 클럽도 계정을 만들 때 사인업 위드 구글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정이 있다.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사인인 위드 구글.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무한 로딩 되는데 이거 새로 고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타트 있죠? 자, 이 스타트 버튼 누르고 이런 영상 같은 거는 볼 필요 없이 이 상자나 뭐 이런 시계 이런 거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F키를 누르는데 왼쪽 검지손가락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누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컨티뉴. 이렇게 잘 눌렀죠?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제대로 눌렀는데 인식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J 눌렀는데 보시면 여기에 어라고 나와 있죠? 한영키 눌려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한영키 누르시고 제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 활성화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내가 좀 영타가 느리다 그러면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여기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드업도 이제 가입하기랑 로그인하기가 있죠. 가입하기 먼저 보면 여기는 이제 지메일이나 뭐 깃허브 연동 안 되니까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사용할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선택사항은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자, 로그인 해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가입하기, 로그인하기 없어지고 내 정보가 보입니다. 이 사이트는 뭐냐면
문제 푸는 사이트예요. 문제집 사이트. 그래서 좌측 상단에 문제라고 있어요. 버튼. 이거 클릭하면 문제집, 문제, 뭐 최근 100문제 나오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문제 클릭 또는 아니면 뭐 문제집 클릭. 그러면 이제 여기 자바 수업인데 자바가 없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C 언어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첫 번째 클릭하고 이제 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C 언어 기준인데 그 소스 제출 클릭해 보시면 언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바로. 그래서 이거 코드업은 언제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문제 푸는 사이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REPL. 이거 REPL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EPL 여기 가입하는 거 클릭해보시면 여기도 GitHub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 쪽에 REPL IT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면 먼저 이 템플릿 자바라고 돼 있죠. 얘는 언어를 뭐로 할지, 그리고 이거는 그 연습장의 제목을 뭐로 할지, 이름을 뭐로 할지 여기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자바로 설정되어 있다. 바로 Create REPL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 코드가 완성된 채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툴스에 세팅스라고 있어요. 안 보인다. 스크롤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서 세팅스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저랑 똑같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 그리고 코드 인텔리전스. 자, 이 설정은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스페이시스에 2에 꺼놓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한 이 계정에 이 설정이 저장되기 때문에 뭐 다른 컴퓨터에서 여기 접속했을 때 설정을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연습장이라고 했죠. 연습장. 진짜로 연습장 쓰듯이 할 겁니다. 그 세로로 된 연습장 있잖아요. 스프링 달려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은 종이가 하나 있고, 그 뒤로 또 넘기면 종이가 있고, 요 REPL 만든 이 코드 있죠? 얘는 연습장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연습장을 근데 저장하고 싶다. 저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클릭하고, 자, 그러면 이제 네임, 여기를 이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방특 자바 1 첫 시간 이런 식으로 클릭한 다음에 쓴 다음에 여기 주소 보시면은 뭐 스틸블루 디펜스 리스트라고 나와 있죠. 아무데나 클릭하면 링크 주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장된 거 또 어디서 확인하냐? 여기 이 버튼 있죠? 클릭하고 My Ripples 여기로 가시면 방특자바 첫 시간 나와 있죠. 그러면
create REPL 자바 다시 새로 만들고 이 새로 만든 거랑 방금 만들어서 저장한 거 있죠? 그거는 서로 다른 겁니다. 얘는 이제 두 번째 연습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검색하는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모를 때 저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오픈 채팅을 하나 열어놨으니까 여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모르는 게 생기자마자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최대한 알아볼 거는 끝까지 알아본 다음에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뭔가 개발을 할 거다. 근데 모르는 게 많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곳은 여기 구글이에요. 구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검색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개발자로 뭘 하고 싶은 건지 지금 구글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검색 엔진 뭐 네이버 다음 또 뭐가 있죠?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안 되고요. 무조건 구글을 이용하세요. 여기가 좀 더 자료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구글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원래 구글링 하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모르는 거 있죠. 일단은 정확한 문제 해결법 그리고 이거 검색해가지고 뭐 찾은 문제 해결법 이해 그리고 이제 원하는 내용 바탕으로 코드 수정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내가 개발하다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이건 이제 언어를 처음 접했다 프로그래밍 처음이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개발 초보자가 있고 숙련자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숙련자들도 구글링 해가면서 작업해요. 그래서 이제 숙련자들은 이런 밈이 있어요. 숙련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블로그 같은 거를 운영하는데 언제 좀 블로그에다가 한 10년 전? 10년 전 너무 갔고 5년 된 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어떤 문제 모르는 게 생겨가지고 검색했더니 찾은 자료가 내가 쓴 블로그였다. 그래서 이런 밈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찾은 자료에서 뭐 코드 같은 거 정리해놨으면 그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구글링 할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내가 모르는 게 뭐지? 정의하는 거죠.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코드 처음 보죠?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뭐 프린트 ln이 뭐고 뭐 클래스가 뭐고 스태틱이 뭐고 이거를 뭐 머리 싸매고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 코드가 무슨 역할인지 답을 해주세요 라는 질문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단어로 형상화라고 하죠. 단어로 형상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특정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게 이 정의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에러 발생한 상황, 이 상태로 실행해보면, 자, 에러 발생했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는 알아야 되죠. 지금 이거 안 된 건데 왜 안 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마주치는 유형은 이 중 하나일 거예요. 자, 문법을 모른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용법 모른다. 그 다음에 그냥 만드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론 초반에 많이 봐야 되는 건 이 문법일 거고,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 언어마다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문법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미콜론 하나 지운 상태로 실행했죠. 얘가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이제 세미콜론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붙여놓고 실행했을 때 제대로 됐죠. 에러라는 표시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문법에 해당해요. 만약에 문법을 모른다. 뭐 예를 들어서 자바 아니지 폼은 반복문인데, 자, 이걸 모른다. 그러면 구글에 자바 폼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자료가 다 나옵니다. 티스토리 자료를 좀 많이 보세요. 아니면 이런 벨로그, 이런 기술 블로그 자료 많이 보셔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지금 당장은 안 쓸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비발성 자원이라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어떤 기능을 쓰려고 할 때 그 기능 관련된 것들끼리 모아둔 거 있죠? 모아둔 게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라이브러리 중에 아니다. 자바 라이브러리 종류부터 한번 보죠. 라이브러리 활용도 아직 여기 나와 있나? 여기에는 없네요. 라이브러리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르는 게 있다.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 이름 사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만드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만들려는 거 있죠. 자바로 뭐뭐뭐 만드는 법,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리고 뭔가 자료를 찾았는데 보시면 지금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클릭하면은 여기로 갔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뒤로 와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료 주소 클릭하면 위에 탭이 쌓이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눌러놓은 다음에 내가 보기 좋은 것만 남겨놓고 자료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최신 기술 뭐 라이브러리 뭐 최신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해당 라이브러리가 2020년도에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2019년도 이전까지 자료 불필요 없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 검색어 뒤에다가 콜론 찍고 애프터 2020 콜론 애프터 2020 연도 쓰시면 잠깐 붙여서 써야 되구나. 붙여서 쓰면 이제 2018년은 왜 나왔지? 영어로 입력해야 되나? (2020년) 그다음에 2020년 2023년 맨 뒤로 가봐도 한참 뒤로 가봐도 2023년 뭐 2020년 이후의 자료밖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말고도 그냥 구글링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방법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럴 땐 오픈 채팅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은 이제 좀 너무 늦은 시간 지켜주시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니까 이 시간은 좀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자, 일단은 오후 1시부터 시작이죠. 1시에서 오후 4시 이때 끝나죠. 처음에는 이제 1시부터 1시 10분까지 이때까지는 전날 내용 복습하는 시간 드릴 거고, 그래서 10분부터 진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50분 수업하면 이 복습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 50분에 1시 50분부터 2시 그때까지 쉬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 50분을 좀 초과할 수도 있고요, 안 넘을 수도 있고 수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은 확실하게 보장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 있죠? 이 내용은 이제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목소리도 녹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복습 용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용이 부족하다, 이해가 안 됐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